네,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들도 다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해싱에 대한 거고 화면 공유를 할게요. 좋습니다. 네, 오늘은 해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텐츠는 다음과 같고 먼저 리뷰를 살짝 해보도록 하죠. 리뷰가 이제 갑자기 약간 옛날로 넘어가요.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셋과 딕셔너리가 있었다. 근데 걔네가 뭔가 매직이 일어났다 하는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실려나 모르겠네요. 일단 리스트는 순서가 있는 아이템들을 저장하고 되게 플렉서블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했는데 서치할 때는 일일이 서치해야 되니까 5의 n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단점이 있었죠. 제가 예전에 표로 정리해서 보여드렸던 게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솔팅이 돼 있으면 바이너리 서치를 적용해서 로그 n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건 이제 아주 좋았는데 somehow set과 딕셔너리 안에 있는 엘리먼트를 찾을 때는 5의 1 그냥 바로 찾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해싱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라고 하고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해싱이 도대체 무슨 테크닉이길래 갑자기 ON이 걸려야 마땅했던 리스트의 서치 타임이 set과 딕셔너리로 오면은 5의 1으로 줄어들었나 라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 스트럭처에 깊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deeper, go to deeper 합시다. 그래서 해싱은 지금 제가 바로 해시가 뭐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다가 최종 이제 해시에 이를 거거든요. 해시에 이르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스트럭처가 뭐냐면 array는 array인데 data indexed array. 인덱스가 0, 1, 2, 3, 4라는 그냥 숫자가 아니라 인덱스 자체가 데이터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인덱스드 어레이. 만약에 레귤러 리스트로 2와 5와 9와 10을 가진 리스트를 이렇게 대괄호로 선언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런 테이블이 나올 거잖아요. 인덱스는 0, 1, 2, 3이고 각 인덱스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2, 5, 9, 10 이렇게 순서대로 할당된 데이터 스트럭처가 나오게 될 텐데 만약에 인덱스에 데이터를 넣으면 어떠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질문의 핵심인데 이런 식으로 어레이를 구성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음 페이지에서 얘기를 해보죠. 이게 대충 말해보면은 여기 지금 2와 5와 9와 10이 인덱스에 있네요. 데이터 쪽에 있는 게 아니라. 그죠? 데이터 자체가 인덱스가 된 어레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인덱스드 어레이라 하면 내가 이 리스트에 포함하고 싶은 데이터들 있잖아요. 모든 파스블한 데이터들이 인덱스에 나타나 있어야 됩니다. 인덱스에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덱스에 해당하는 밸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밸류들이 처음에 이 데이터 인덱스 어레이를 선언할 때는 다 false여야 됩니다. false.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데이터는 이 어레이에 없어요 라는 뜻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비어있는 리스트를 선언한 건데 비어있는 리스트가 실제 비어있는 게 아니라 모든 파서블한 데이터가 인덱스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밸류가 false면 없는 걸로 취급하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 그냥 비어있는 리스트는 대괄호 하고 선언하면 되는데 만약 이걸 데이터 인덱스드 어레이로 나타내고 싶으면 모든 인덱스에 대해서 다 선언해주고 거기 밸류를 다 false로 만들어줘야 비어있는 리스트가 만들어진 거죠. 데이터 인덱스드 어레이 컨셉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파이썬의 set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 인덱스 어레이로 구현되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처음에 우리 set하고 괄호치는 이 함수 실행하면 비어있는 set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함수를 실행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일단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데이터가 0에서 10일까지의 정수밖에 없다고 칩시다. 일단. 그럼 총 12개의 숫자가 파서블한 데이터의 총 합이 될 텐데, 이렇게 비어있는 셋을 정의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형태의 리스트가 나와요. 이런 형태의 어레이가 생긴다는 거죠.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데이터가 0에서 10일밖에 없고 0에서 10일까지가 다 인덱스에 들어가 있어야 하며, 그 다음에 비어있는 셋이기 때문에 밸류는 모두 다 false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부 동작이 될 거예요. 물론 유저들은 모르겠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내부에서는 이게 다 false로 할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데이터 x가 array에 더해졌다. 그러니까 뭐 di array 뭐 add하고 뭘 더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di array의 x라는 인덱스에 대해서만 그 값이 tru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di array.add2라는 함수를 실행하면 유저 입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내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인덱스에 대해서만 밸류가 true로 바뀌고, 그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아, 이라는 데이터가 셋에 있구나 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제 또 9를 더해보자. 그러면은 9가 또 true가 되는 거죠. 그럼 거꾸로 뭐 remove를 할 수도 있겠죠. remove를 하면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밸류가 false로 바뀌면 remove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구현 체계에서 우리가 그 미지의 그 매직이 일어났다고 했던 그 in 오퍼레이션을 수행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x in di array라고 하면 x가 di array에 있을 때 true를 띄우고 아니면 false를 띄우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내부에서 어떻게 돌아가냐면 그냥 이 값을 띄워버리는 겁니다. di array의 x 값이 true면 그냥 true 그대로 나갈 거고 false면 false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리스트 안에서 뭘 찾는 동작이 아예 없네요. 그죠? 아예 없고 그냥 x를 인덱스로 딱 가져가서 거기에 있는 밸류를 뽑아서 바로 리턴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그냥 엘리먼트 하나를 액세스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핵심입니다. 이 컨셉이 실제 서치 속도를 무지하게 빠르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너무너무 이제 간단한 예시를 소개해 드렸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데이터가 0에서 10일밖에 없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숫자가 아니라 스트링도 데이터잖아요. 뭐 김형신이라는 스트링이 데이터로 나타나면 그걸 어떻게 인덱스에다 넣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테크닉이 이제 구비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원래 비어있는 리스트를 선언했으면 좀 리스트가 가벼워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처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다 합쳐서 리스트에 빵 선언해 놓으면 메모리 부담이 엄청나게 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해시로 가는 과정 가운데서. 자, 일단 첫 번째, 데이터를 0에서 10일뿐만 아니라 좀 더 일반적인 데이터를 표현하고 싶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할까요? 네, 할 수 있다. 일단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자, English인데 만약 또 간단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소문자로 이루어진 데이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 English World를 데이터 인덱스드 어레이에 넣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되죠. GSDS, 저희 대학원인데 저희 대학원 데이터를 추가한다. 혹은 뭐 SNU라는 데이터를 추가한다. 그럼 도대체 이걸 어느 인덱스에다 매치시켜야 되지? 이게 핵심적인 질문이겠죠. 뭐 GSDS가 10이라고 해야 되냐, 뭐 GSDS가 4라고 해야 되냐, 뭐 2라고 해야 되냐. 왜냐하면 인덱스 자체는 숫자니까, 그죠? 그래서 잉글리시 월드를 숫자에다 매핑을 하는 어떤 규칙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GSDS 번째 엘리먼트라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또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게,
잉글리시 월드가 결국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알파벳은 26개거든요. 그럼 26개를 각각 숫자에다 이렇게 매핑을 해주는 거예요. A는 1, 뭐 B는 2 해서 쭉 가다가 Z는 26 뭐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27진수를 만드는 거예요. 27진수를. 그렇게 되면 그 27진법으로 해서 뭐 S는 S가 19거든요. 19에 매핑되는데 27에 0승. 그 다음에 D는 4. 4가 27에 1승. 그 다음에 S 다시 19. G는 7. 이런 식으로 하면 15만 1759라는 숫자가 컴퓨터가 해석하기에 GSDS다라고 불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매핑을 해주는 거예요. 캐릭터와 숫자 사이의 매핑. 애초에 캐릭터가 아스키 코드에서도 숫자로 매핑돼야지 컴퓨터에서 처리됐던 것처럼 여기서도 뭔가 매핑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SNU는 또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14,248이라는 숫자가 SNU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인덱스에다가 사실 15,759번째 인덱스까지 만들어 줘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일단 얼마나 크게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냐는 논의는 다음으로 미루고 일단 표현이 가능하냐? 네, 표현은 가능합니다. 유니크 인티저로 잉글리시 월드를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방금은 스몰 캐릭터 그 소문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한 캐릭터가 소문자뿐만은 아니고 각종 다양한 기호들도 있고 뭐 대문자도 있고 뭐 이탈릭 문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진짜 다양한 문자들이 있는데 뭐 하트, 웃는 표시 등등등 이런 것들도 다 데이터의 일종일 테니까 숫자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다행히도 우린 아스키 코드를 이미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각종 캐릭터들이 어떻게 숫자로 매핑되는지는 지금 이 255개의 숫자로 이미 표시가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아까 27진수였는데 네, 256진수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8A하고 느낌표라는 스트링을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8을 찾아보니까 8은 56에 매핑되고 A는 97, 느낌표는 33이네요. 그래서 이런 256진수의 숫자로 컴퓨터한테 입력을 한 다음에 이거를 8A 느낌표로 해석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해석이 되죠.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냥 캐릭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진수를 높여주면 될 것 같아요. 뭐 500진수, 뭐 1000진수 이런 식으로 다 늘려가지고 나타내면 될 것 같습니다. 한자로 넘어가면 이제 뭐 수만 개의 캐릭터가 있으니까 수만 진수가 나오겠네요. 그게 효율적이냐 아니냐는 나중에 논의하고 일단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스트링이 유니크 인티저로 이제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논의로 가보죠. 자, 모든 스트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훌륭한 일이다. 근데 여기에 가정 조건이 붙죠. 만약에 컴퓨터가 옴니포텐트에서 무한한 인티저를 다 포함할 수 있고 무한한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면 심지어 한자같이 엄청나게 다양한 문자들도 다 숫자로 매핑해서 그냥 다 때려 박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현실이 아니죠. 이건 이상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 메모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진짜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현실화할 것인가? 자, 이제 실생활에선 인티저 오버플로우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 파이썬 3의 경우에는 맥시멈 인티저를 제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표현할 수 있는 맥시멈 인티저를 원래 보통 제한을 하거든요. 근데 파이썬 3에선 제한을 하지 않는데 다른 랭귀지들은 이제 그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보통 뭐냐면 32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이진수로 이제 32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이제 정수가 최대의 한계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 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이 크기의 정수입니다.
이거보다 커지면 이제 오버플로우라고 해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컴퓨터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이게 m이라고 칩시다. 이게 large m인데 large m보다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이 small n이 더 크면 실제로 컴퓨터는 그냥 n을 m으로 나눈 나머지를 표현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빵으로 가는 거죠. m이 되는 순간 0이 되는 겁니다, 사실. 네, 그래서 만약에 SNU underscore GSDS라는 이렇게 되게 긴 거를 256진수로 표현하려다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건데, 아스키로 이걸 다 계산하면 이런 말도 안 되게 큰 숫자가 나와요, 왼쪽에 있는. 근데 인티저 오버플로우를 생각하면 결국은 이 맥시멈 인티저로 나눈 나머지가 표현될 거기 때문에 이런 숫자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컴퓨터로 표현하고자 하는 스트링은 사실 무지하게 긴 스트링도 많은데 지금 고작 8개의 스트링만 가지고도 이렇게 큰 숫자가 나오니 얼마나 서로 겹치는 게 많을까요? 생각해 보면은 계속 나누어서 그 나머지만 갖고 표현하려다 보면.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너무 많은 데이터를 다 이 인티저 숫자 내에 표현을 해야 되는 그런 한계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서로 많이 겹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유니크한 인티저는 이제 포기해야 됩니다, 이 시점이 되면. 나의 스트링 데이터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인티저에 매핑되기를 바라는 건 포기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럼 이제 겹친다는 걸 허용한다는 얘기인데 이때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최대한 안 겹치고 싶은 거죠. 겹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안 겹치고 싶다. 그래서 해시 펑션이 나오는 겁니다. 자, 위키피디아에서 해시 펑션을 검색해 보면 이렇게 정의가 나와요. 해시 펑션은 어떤 펑션인데 arbitrary size한 데이터,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사이즈의 데이터를 fixed size value로 매핑하는,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의 양은 이만큼인데 요만큼의 인티저 안에 어떤 식으로든 이제 찌부를 시켜서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다대1 매핑이 무조건 일어나겠죠. 저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집합에서 다대1 펑션 매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콜리전이 이니비더블하다. 비둘기의 집 원리랑 똑같죠. 비둘기가 집보다 많으면 무조건 어느 한 집에서는 멀티플 비둘기가 이제 충돌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아까 썼던 그 256진수 기법을 그대로 활용하게 된다면, 예를 들면 에이스라고 하고 느낌표 친 거랑 여기다 P를 더해서 페이스하고 느낌표 친 게 결국 그 아까 맥시멈 인티저로 나눈 나머지가 똑같아요. 제가 그냥 이것저것 노가다를 하면서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시들이 있습니다. 그럼 두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해시 밸류가 충돌했을 경우에 어떻게 이걸 핸들할 거냐, 이런 상황을 100% 막을 수는 없잖아요. 인덱스는 하나인데 거기에 데이터가 2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게 첫 번째 문제. 그리고 두 번째, 해시 펑션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매핑할 것이냐, 그 문제도 조금 더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단순한 256진수 매핑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가. 첫 번째로 콜리전을 어떻게 핸들하는지를 다룰 텐데, 근데 그 전에 한 30초만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쫓아올 수 있도록. 자, 이제 콜리전을 어떻게 핸들할 거냐, 멀티플 데이터가 하나의 인덱스를 공유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하려면, 콜리전을 핸들하려면 이제 di array x, x번째 인덱스가 더 이상 싱글 밸류만 컨테인해서는 안 돼요. true or false 이것만 나타내면 안 되고 뭔가 리스트를 컨테인해야 됩니다. 리스트를. 콜리전이 날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자, 아까 전 페이지에서 바로 말씀드렸던 페이스 느낌표랑 에이스하고 이거 느낌표가 있어야 되는데 빠졌네요. 에이스 느낌표가 같은 밸류를 공유하기 때문에 다 이쪽에서 뭔가 지지고 볶고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러려면 하나의 예시인데 이 박스 자체가 링크드 리스트를 갖고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 박스 자체가. 그래서 가지를 주렁주렁 달도록 허용을 해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원래는 다 false, true or false라는 밸류로 나타냈는데 이제는 자, 링크드 리스트에서 first 노드가 none인 상태로 다 표시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none인 상태는 이렇게 다 X 표시가 돼 있어요. 이게 비어있는 리스트의 정의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페이스를 더했다, 뭐 에이스를 더했다. 그럼 이렇게 이쪽 인덱스에서 링크드 리스트를 주렁주렁 달아나가면서 콜리전을 핸들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해시를 나중에 설명했는지 알겠죠? 지금 갑자기 링크드 리스트가 나오고 뭐 어레이가 나오고 동시에 여러 개가 막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꽤 고급 테크닉이죠, 그러면. 자, 근데 여기에 지금 저는 링크드 리스트를 예시로 드렸는데, 자, 이 엘리먼트 안에다가 또 어레이를 선언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엘리먼트 안에다가 뭐 셋을 또 선언할 수도 있는 거. 이거는 그 안에 뭐 할지는 또 자유가 있는데, 저는 링크드 리스트로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방금 링크드 리스트로 콜리전 핸들링을 한다고 했는데 보면 이제 바뀌었네요. Data Index Array with Chains. 체인이 아까 말씀드린 그 링크드 리스트로 가는 걸 체인이라고 제가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자, each element는 initially none이다. 하지만 아이템이 더해지면서 링크드 리스트가 된다. 자, 이게 data index array with chains입니다. chains. 그래서 처음에 코드가 나오네요. 어떤 클래스가 있다고 치고, 지금 클래스 이름은 아무거나 지어주시면 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지금 init 함수를 정의할 때 이런 식으로 정의하게 되겠네요. 이게 맥시멈 인티저고요. 맥시멈 인티저고 그 맥시멈 인티저 개수만큼 none이 들어있는 거예요. none이. 그렇게 한 다음에 add 함수를 만약 돌린다. x라는 걸 더하고 싶다. 그러면 자, 해시 밸류라는 펑션이 뭔지는 몰라요. 지금 일단 미지의 함수인데 뭔가 있다고 치고 x라는 밸류를 넣으면 어떤 특정 인덱스로 바꿔주는 함수라고 칩시다. 이 인덱스로 바꿔주는 함수 i를 거치면 i가 되고 i는 0에서 이 맥시멈 인티저 사이의 밸류로 뭔가 되겠죠. 뭐가 될지는 저희가 몰라요. 어쨌든 이 미지의 함수가 있다고 치고 x가 i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i는 인덱스니까 i번째 엘리먼트가 현재 none이면 아직 비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i번째 인덱스 밸류에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개발했었던 싱글 링크드 리스트를 여기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다 만들어서 넣고 그 다음에 우리 싱글 링크드 리스트 펑션 다 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i번째 있는 어레이가 싱글 링크드 리스트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add first 함수를 실행해 버리면 x가 여기에 자동으로 더해지게 되겠네요. 네, 싱글 링크드 리스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열심히 구현을 해 나갔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구현하는지는 지난 강의에서 다시 참고를 하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블락으로 계속 쌓아 올라가는 와중이니까 구현이 다 잘 돼 있다고 가정하고 쓰는 겁니다. 여기서는. 자, 그래서 만약에 a equal di array라고 처음에 선언을 하면 이런 게 선언이 될 거다. 무진장 큰 데이터 스트럭처가 선언이 한 번에 됐네요. 비어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웃는 표시를 스트링으로 한번 추가해보고 싶다. 그럼 그 웃는 표시 ASCII에서 갖고 오면 되거든요. 자, 그게 1이에요. 1. 그래서 첫 번째 친구가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가 생겨서 add first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간다.
그 다음에 add pace 느낌표 하면 여기거든요. 이걸 i로 바꾸면. 그래서 pace 느낌표는 여기에 추가가 된다. 그 다음에 ace 느낌표를 추가하면 콜리전 난 거예요. 이제 여기로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뭘 했죠? add first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pace가 한 칸 밀리겠네요. pace가 한 칸 밀리고 ace가 first로 차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지가 주렁주렁 매달리게 됩니다. 그다음에 뭐 에이스 샵은 어디냐면 또 아스키에서 참고해 보면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리스트가 열리는 거고. 그다음에 에이스 느낌표가 A에 있습니까? 라고 in 오퍼레이션을 돌리면 심플하게 어떻게 하냐면 에이스를 인덱스로 바꾸니까 여기죠. 근데 이제 단순히 밸류를 참고할 수는 없고 여기에 링크드 리스트가 있으니까 이 내에서는 for 룹을 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heck all items in a.array index. 그래서 콜리전은 핸들이 됐는데 이제 또 한 번에 찾긴 좀 어려운 상황이 됐네요. 인덱스가 겹치면 또 for 룹 돌면서 찾아야 돼요. 갑자기 또 단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를 얻으면 항상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특히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계속 발생을 해서 여러 엔지니어들이 이거를 어떻게 좀 타협을 하면서 모두가 행복하게 할 거냐를 되게 치열하게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반적인 데이터를 표현하는 것까지는 됐고 그렇게 했더니 콜리전이 일어나서 콜리전을 핸들링하는 것까지 됐더니 이제는 한 번에 찾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 찾으면 이제 true가 된다.